반갑습니다. 처음 보죠? 예, 저도 항상 어머니들이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혹시나 오늘 무슨 막 사례 막 이런 걸 보시려고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설명회 때 탐구 사례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작년에 누구 수상한 거 막 올려가지고, 그거는 몇 번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솔직히 그런 설명회는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한 4월, 5월경에 이제 과학전람회 따로 이제 보고 할 건데, 그때는 좀 보여줄 거예요. 그때는 다 대학생 된 애들 것만.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도 졸업한 애들. 왜냐면 그 사례만 얘기하면 5시간 내내 해도 할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오늘은 당장 접한 발명품 대회와 과학 토론, 과학 전람회 얘기하고, 지금 제 머리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재밌어가지고 세상이 막 변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새로운 기회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과학 토론 대회가 언제 바뀌었냐면 2017년도에 딱 대회가 바뀌었어요. 그전엔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서 과학 탐구가 빠지고, 그래갖고 실험하고 보고서 30페이지 써야 되는 대회가 2016년도 대회였어요. 그러다가 너무 학생들의 과도한 막 한 달 사이에 막 30페이지 보고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석박사 데려다가 하고 뭐 엄마 아빠가 하고 해갖고 너무 과열됐다 해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 현재 과학 토론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이제 제가 미래탐구에 있을 때고 비핵화 팀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5시에 딱 공지가 났는데, 한국과학차기대회에서, 그리고 저도 10팀을 이미 예약을 해놨고, 우리 미탐 전체로 보면 20팀, 초등부까지 하면 한 30팀이 예약을 딱 잡아놨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수업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수업하기로 쭉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그래갖고 원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저보고 오래요. 그래갖고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5시에 공지가 났는데 이걸 빨리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서가 빨리 나와야죠. 그래갖고 저는 원장님들끼리 뭐 6명이서 모여가지고 대책 계획이 있고, 저는 혼자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1시간만. 강의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 과학 토론 대회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차별로 강의 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왜냐면 평소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게 왜? 자사고 입시를 하고 상상고, 외대부고, 그 다음 대입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재시문 면접, 어떤 문제를 내고 A4지 한 장, 요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요게 그냥 돼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딱 던졌는데, 그리고 문자를 바로 보내라고 했어요. 문자 보내고 1시간 만에 10반이 마감했어요. 죄송해요. 7반이 1시간 만에. 그래갖고 2017년도부터 저한테는 그전에는 팀으로 해서 개인 수업으로 해왔던 걸 오픈화 시킨 거니까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7반 수업했으니까 저한테는 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2024년에 노벨상 탔을 때 제가 광주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친구들 동창 고등학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난리 나갔어요. 물리학상도 AI가 받았고, AI 연구자, 화학상도 AI를 받았는데, 문제는 요것이 아니라 밑에였어요. 딥마인드 데이비스 허샤비스는 화학자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머예요. 화학을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뭘로? 글 잘 쓰는 AI를 만들어서. 네, 바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만든 요 구글 팀이 화학상을 탔어요. 그리고 물리학상, 제프리 힌튼 교수님, 제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2017년도 과학 토론할 때, 그때 주제 중에 하나고, 그때 교육 자료 중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벌써 막 노벨상을 받으니까 제가 탄 것 같이 기뻤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강의 자료로 쓰시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딱 써놓은 게 물리학자였어요.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낙제해서 전과를 했어요. 물리를 너무 못해서 못 따라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실험 심리학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물리 베이스인데 심리학을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잖아요.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컴퓨터 사이언스. 그때는 1976년, 77년 이때예요. 컴사 알기도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오면 받아주는 거야. 아, 석사, 컴사로 좀 와, 제발. 물리학과 좀 나왔네. 심리학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바로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논문을 써요. 기존에 인공지능이 친책이었다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생각을 본딴 그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왜?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생물학적 베이스가 아니라 물리학적 베이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또 전공했으니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융합인인 거예요. 그리고 2006년 논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딱 6자리 수학 논문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팀이 이미지넷이라고 이미지 그림을 알아맞추는 대회인 거예요. 처녀 출전한 거예요. 요런 데. 그때 컴퓨터는 이런 것들 잘 인식 못한 거예요. 요거 신발인데 고양이 무늬 뭐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딱 보면 요 안에 고양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인간은. 근데 컴퓨터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처녀 출전한 팀이 이 짓을 해버린 거예요. 슈퍼비전이. 세계석학에 1000억씩 100명이 모여가지고 몇천억씩 쏟아 부을 때 그때 0.5% 1% 낮춰서 에러율을 그러면서 박수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녀 출전한 팀이 16% 기존의 연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AI 연구를 하던 어디죠? 실리콘밸리의 연구자들이 그날 다 술을 마셨어요.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뭐지? 1년 동안 몇천억씩 때려박아서 0.5% 낮추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10% 바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막 간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던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의 아버지,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거예요. 아까 맥주 얘기는 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이제 그래 하루 맥주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저게 뭐지? 이제 논문을 찾아봤겠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대기업, 거대 기업들이 이쪽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딱 보고 되네? 알파고가 2012년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을 부사장으로 모시고, 물론 실무 연구자는 아까 앞에 있던 허샤비스고, 근데 이론적 배경,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4년 만에 알파고를 만들었고, 그때 세상을 뒤엎었죠, 한번. 절대 못 이길 거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세계 1위는 인간의 1위하고 인공지능 100등보다도 더 못해요, 이제.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이 망했냐? 아니에요. 전 바둑 가끔 보는데 재밌어졌어요. 뭐냐면, 한 수 들 때마다, 승리를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왜 그냥 바둑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축구야, 골 넣으면, 1대0이구나 아는데, 한 수 더 꺼가지고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일반인도 접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조수가 좋은 순위, 신진서가 주는데, 실수였어요. 막 뭔가 생중계 하는데,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어린애부터 아주 나이 드신 바둑 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젊은 층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만 세계 랭킹에 있는 사람들하고 뒀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이제, 뒷방. 근데 이제는 뭐냐면, 50이 돼도요, 세계 1위보다 훨씬 뛰어난 AI하고 학습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심지어는 6살짜리, 7살짜리도 세계 1위인 신진서와 두지 않고도 그보다 더 훌륭한 AI하고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약간 어머니들 가끔 보면, 중1 애들 수업하다 보면, 컴퓨터를 아예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복사를 할 줄 모르고요, 파일. 그 다음에 컴퓨터 한 컴 저장을 열심히 3시간 동안 쳤어요. 근데 어디다 저장했지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컴퓨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죠. 게임하지 못하게. 알겠어요, 그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톡도 SNS 막 받고 있잖아요. 물론 알겠어요, 그 의도는. 근데 카톡을 안 하면 반장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친구들 단톡방에 수행평가 공지해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카톡이 없어. 너는 반장 출마 금지예요. 단톡방 운영할 수 없는데. 그래갖고 적절히 쓰도록 잘 지도를 해줘야지 그냥 막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타이핑도 못하는 애들 그건 심각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수행평가를 엄청 많이 하는데 타이핑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한타는 500타야. 그래야 네가 답답하지 않아. 0타는 250타야. 그래야 너희들이 뭔가 막 작업할 때, 언제 가장 타이핑 속도가 빨라지냐면, 게임할 때와 SNS 채팅할 때예요. 우리 딸들은 안 가르쳐도 그냥 500도 금방 넘더라고요. 게임하다 보면 늘어요. 필요 악이지만 가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알파고가 세계 그냥 사람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은퇴해버려요. 그리고 그 팀들이 알파 폴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GPT,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 사실은 그 기존 3년 동안은 저한테는 암흑기였어요. 2014, 15에서 비타면서 엄청 잘 나가고 막 하다가 2019년에 그 사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한테는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고등어 어머니들한테는 충격적인 사건. 2019년 11월 28일 조국 사태로 인한 대입 공정성 방안이에요. 수상실적 없애고, 독서 기록 없애고, 자소서, 대입 자소서 없애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혁이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또 착각하셨던 거 있어요. 그때 제가 2019년 12월 말에, 3년 지나면 어머니들이 깨달으실 거야. 단 3년간은 나는 힘들 거야. 그때 이제 같이 비교과 하시는 쌤, 왜냐면 수상시작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면 뭐로 참여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누구는 참여를 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참여한 애들은 생기부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어디든. 그러니까 수상시작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졌네라고 생각하고 그래 했던 애들은 물론 전교 1등 하면 그래도 가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 학교 전교 1등과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붙을 때 얘기죠. 전교 1등과 전교 3등 붙으면 당연히 1등이 이겨요. 그때 이제 어떤 생기부의 기록. 그래갖고 이제서는 어머니들이 이제 아셔요. 생기부 중요했구나. 그때 3년간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후회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22년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는 또 다른, 행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얘는 특히 나같이 비교과, 탐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니 무슨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머리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중학생 애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알지만 근데 저의 역량을 10배 확장시켰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아니라고. 막 시도 써보고 뭐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탐구 쪽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이제 3년이 흘렀죠. 그래서 그 지난 3년간은 또 저의 전성시대가 다시 와버렸어요. 3년 지나니까 고등 엄마들도, 너는 그냥이 아니었고 뭔가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똑똑하게 했어야죠. 시간을 절약하고 일정 수준의 퀄리티 이상에 나오도록 이 훈련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산업혁명 지나면서 체력에서 어떤 지식으로 넘어갔었잖아요. 힘센 사람이 농사 잘 지었지만 이제는 트랙터 잘 놓으면 돼요. 모내기 잘, 기계를 잘 두는. 근데 앞으로는 지적 능력이 바로 챗GPT가 아까 알파고가 세계 랭킹 1위에 이세돌을 그때 이겼듯이 그걸 잘 쓰면 우리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담론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교육에 어떻게 도입되는 게 옳냐 틀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을지 틀릴지 전 몰라요. 그걸 제가 결정하고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알아요. 잘 쓰면 좋겠다. 안 쓰면 찬성 안 하시면 그냥 안 쓰면 돼요. 예. 애들 컴퓨터 못 쓰게 하면 돼 그냥 게임 때문에. 저는 제가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단 잘 쓰면이죠.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나머지는 다 됐고 저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뇌와 또 다른 뇌화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붙어가지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교수님하고 조언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뭔가요? 산속에 혼자 가서 도 닦는 게 자기주도가 아니에요. 자기주도는 내가 궁금한 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엄마 아빠 물어보고 이게 자기주도예요. 왜?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이게 자기주도죠. 안 그러면 다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걸 조언을 받은 거.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하는 건 훌륭한 조력자가 생긴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예. 코딩입니다. 300줄짜리 코딩인데 지난주에 심심해서 한 거예요. 뇌파 데이터를 읽어서요. 제가 떠올라라, 내려가라. 얘가 학습합니다. 딥러닝으로. 저는 파이썬도 하고 C 언어도 할 줄 알고 고등학생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으로 코딩은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죠. 개발자 애들에 비하면. 근데 진짜 개발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지난주 했어요. 바로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퍼플렉스 세 군데 붙어가지고 저는 세 개를 동시에 이용하니까요. 그래갖고 저의 영역을 확장시킨 거예요. 코딩 역량을. 예전엔 포기했어요. 그냥 이거 나 안 돼. 그냥 집중도만 알고 로 데이터만 그냥 나중에 분석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돼서 저는 요즘 행복해요. 돈도 더 벌면 더 좋겠어요. 서울대학교 입시만 얘기하자 또 1시간인데 그거는 다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들으신 바가 많지만 결국 하나가 변했어요. 면접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서울대에서 느낀 거예요. 기존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고 어려운 물리 문제, 과별로 어려운 뭐 생물 문제, 그 문제,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현재까지 서울대 면접이에요. 일반 전형에선. 직윤에서는 서류평가로. 근데 이번에 2028년 대입 개편에 나오면서 수능 최저를 없애면서 또 하나가 면접을 좀 방향을 바꿨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겠다 이제.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너의 아이디어 한 10분 정도 생각해봐. 그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이 되네. 재밌는데 그 가능성 있어. 하고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머리 아파지죠 지금. 예. 그래서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성격의 문항을 내고 탐침 아주 꼭꼭 집어서 깊숙이 질문하겠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제가 내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다들 욕할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욕 나오는 이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듣보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이미. 뭐 탐구력 이것은 패스할게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다른 대학들도 뭐 탐구 역량 이런 걸 보겠다고 한 거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생기부, 제가 뭐 생기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설득하고 싶진 않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그건 거부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교 1등끼리 붙었을 때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1등급 맞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활동 내용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난 사항을 중심으로 써줄 수 있다고 하고, 자기 활동 보고서들도 애들이 써요. 그래서 학기 말에 되면 심지어 요즘은 자기 평가도 합니다. 동료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선생님이 뻥이야 그러면 그대로 안 써주시겠죠. 그래서 참체도 자율 탐구 활동에 대해서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탐구 예시인데 학교에서 갖고 온 건데 다 일반 모 학교에서 3월에 너 하고 싶은 거 이거 그냥 열린문항이에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계획서 써와. 근데 중간에 냅두면 애들이 안 할 테니 중간중간 잘하고 있니? 네. 근데 결론은 대부분 11월까지 시작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11월에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담임교사는 과정을 살피고 이것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율활동, 네 하고 싶은 거 개인 탐구해서 팀별로 대부분 팀으로 합니다. 하고 싶은 애는 하고 하기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예, 필수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넉넉하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쭉쭉 해나가면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도 학교별로 이렇게 진로 탐색 활동을 거친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런 걸 해오라고 그래요. 명사특강 들었니?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공부해. 소감문을 작성하고 특강과 연관된 탐색. 이게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뭔가 논문 찾아보고 네가 조금 더 탐색을 해. 그리고 나면 갖고 오면 써줄게. 갖고 오면 써주겠다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생한테 이게 스트레스예요. 어떤 학생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세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과목별로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발표도 애들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현재 초, 중고 애들은 우리보다 PPT 훨씬 잘 만들어요.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에 비해서 PPT 훨씬 잘 만들어요. 왜냐면 학교 안에서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지금은.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우리 때라고 하니까 그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퉁치자고요. 그냥 우리 때 훨씬 잘해요. 하고 어머니들은 우리 애 PPT 못 만들 텐데. 아닙니다. 잘 만들어요. 발표도 우리 때보다 잘해요. 요즘 애들 문해력 어찌저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원의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OECD 평균 내면 성인의 우리들의 점수는 이 정도라면 우리 애들의 점수는 우리보다 등수가 높아요. 우리는 비교하는 거, 내 기준으로, 나는 옛날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뭐 그런 단어도 모르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때보다 잘해요,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우리 때보다 뛰어나다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낮아 보일 뿐이에요. 문해력 나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한 문해력과 현재 애들의 문해력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바로 거기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추가된 거예요. 멀티모달이 포함된 거고요. 영상과 여러 가지 이 능력은 우리보다 좋고요. 예, 디지털 사용 능력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맨날 딸한테 배워요. 딸이 더 빨리 배워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러면서 세특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애들 수업 시간에 합니다. 뭐 수행평가 예시 뭐 하나만 볼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거의. 최근 연구 중에서 관심 있는 그냥 정답이 없어요. 열린문항이에요. 바로 아까 말한. 하고 싶은 거. 서해안 고정 중에서 현재 상황과 자꾸 물어봐.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어떤 생기부 컨설팅 고등도 하니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뭐가 좋을까요? 물어보면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너는 뭐에 관심 있니? 나한테 답을 더 정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맥락이 있어야지. 그러면 소크라테스로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얘기는 하는 거예요. 또 수행평가에서 실험 보고서도 많이 씁니다. 물론 통합과학과 과학탄거 실험 쪽이겠죠. 과학 과목에서 이런 실험평가를 하고 학교 알림에 보면 각 과목별, 아까 화학도 있으면 고2 때 화학 과목에 수행평가 뭐뭐뭐 할 거야. 그 중에 실험이 한두 개씩 끼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두 개는 아까 같이 자료조사. 화학 결합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거 하나 주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PT 만들고 3분 발표. 이런 게 수행평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수행평가가 40에서 50점입니다. 평균 40에서 50점이에요. 물론 수학 과목은 대부분이 자료조사보단 뭔가 쪽지시험 이런 걸 많이 하긴 하지만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 애들은 이런 자료조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디어 제안서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 잘하면 서울대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융합과제 뭔가 제시문 주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 해결책은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때 알고 있는 총동원, 19살짜리가 총동원해서 뭔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합니다. 독후감도 독서 기록은 대입의 미반영이에요. 수상 기록과 봉사활동과 독서 기록은. 근데 애들 독서 많이 해야 돼요. 왜? 세특 때문에. 세특의 과제입니다. 이게 그냥. 수학 과제도 심지어는 수학, 물리, 심지어는 한국사. 과제가 이거예요. 책 읽어. 단 선생님이 요거 읽어가 아니에요. 너 읽고 싶은 거 읽어요.
네가 관심 있는 거 읽어. 그리고 감상문 써서 학교 제출하면 생기부 한 줄 기록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음악도 의대, 한국사도 의대, 뭐 국어도 의대. 교수들도 이젠 진짜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멋모르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폭넓은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심드가 있는 거죠. 무슨 중3이 심합니까? 고2까지도 저는 심하라고 생각 안 해요. 고3에서 조금. 근데 그 심하라는 범위가 그 학년 대비 심화인 거죠. 고3이 무슨 박사보다 잘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 뉴스 제작도 하고 이런 거 딱 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야, AI 잘 쓰면 역량이 팍. 카드 뉴스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도와달라면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학기 말이 되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했죠? 요거 말고 추가로 내고 싶은 거 있으면 내. 안 내도 돼.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교 3등이다.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전교 1등이면 무조건 냅니다. 지금 얘가 대학교 2023년 졸업했으니까 지금 서울대 의대 간 친구인데, 물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기 말에 딱 와서, 선생님, 저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째 날 세고 있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날 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끝나고 웬 전교 1등 하고 있으니 뭔가라도 더 욕심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기 날 세고 막 있었던 상황을 보고, 근데 그 반대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둘째 같은 애 수행평가 안 하니 물어보면 했어. 보자. 그러면 대충 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5등급은 괜찮아요. 그래도 1등급은 달라요. 네. 자, 수행평가 작성 능력은 전교 1등 할 필요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네.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만점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채점 비율이 달라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목은 일정 수준 높으면 그걸 맞추면 돼요. 우리 중학교 그러잖아요.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죠. A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0점만 맞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정 수준 도달하면 만점이에요. 수행평가는. 그래서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수준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회사 생활 다들 해보셨잖아요. 신입사원 때 이사님이 우리 경쟁회사 3개 분석해서 A4지 3페이지 만들어 와. 깝깝하죠. 어떡하지 이거. 대리? 네, 3시간 만에 만들어 옵니다. 왜?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대리가 아니라 부장을 옆에 데리고 있어요. 이제 신입사원도. 왜? 챗GPT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조력자가 내 옆에 있어요. 잘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쓰기 싫으면 안 쓰시면 돼요. 네. 나는 도움 안 받고 그래 10시간 해서 하겠다 하면 돼요. 그거는 제가 그걸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적극 활용합니다. 그냥 안 쓰는 게 왕따예요. 회사에서 너무 어떡해 이런 수준이에요. 회사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자료 정리하는데 엄청 빠른 시간 5시간 걸릴 거 30분 만에 하면요, 네, 빨리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 구독료 3만 원 내고도 남죠. 네. 우리 딸이 엄청 우리 딸은 구독을 해서 쓰더라고요. 저는 구독까지는 안 해요. 그냥 이미 무료 버전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현재는 살아요. 이 탐구 수준에선. 대학생들 문제가 됐었죠. 과제 쓰는 것은 오케이. 심지어는 얘는 UCLA 졸업하면서 챗 GPT 때문에 내가 졸업했다고 막 하는 게 논의가 됐어서 이 댓글이 엄청 많아요. 저게 옳으니 그르니. 저는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AI를 활용한 고등학교 수행평가. 이걸 이용하면 바보가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예. 옛날에 자동차 나왔을 때, 걸어 다녀야 다리가 튼튼해지죠. 맞아요. 예, 부산까지 걸어 다니시면 돼요. 튼튼하기 위해서. 계산기 나왔을 때도, 이 주산하고 암산해야 이 계산기 쓰면 바보가 돼.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로. 자꾸 대학교 갈 때, 혹시 대학교 다니실 때, 혹시 공대 계열이라면, 어떤 교수님은 계산기를 갖고 라고 했고요.
어떤 교수님은 계산기를 못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기 보다도 더 훌륭한 엑셀이 있고 잘 쓰는 게 훌륭한 능력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난 대학교 때 생물을 전공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교수님이 그거였어요. 아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 오픈북. 오픈북이 제일 싫었어요. 왜? 다른 거, 오픈북이 아닌 걸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오픈북은 절대 교과서 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상한 막 문제를 내가 도대체 네, 욕하면 안 되죠. 어쨌든 덕분에 제가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오픈북 그때 당시부터 도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보면서 결국 거꾸로 돌아가죠. 교육의 목적은 뭐지? 애들한테 외워가지고 빨리 뭐 점수 맞추려고 교육을 시켰나? 물론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또 회사로 가고 하려면 물론 성적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인가가 아니라 그냥 밑바탕으로 다시 오면 저는 이분 아인슈타인 말에 동의는 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개체로 키우는 방법이다. 그래, 교육해서 나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너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독립적인 개체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AI 사용이 뭐가 문제일까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툴을 하나 그냥 던져줄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예, 애들 AI 다 씁니다. 수행평가에.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안 돼요. 2주 전에 친구들 9명이 이제 중집에서 술 한잔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영 정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파트는 있지만 사실은 정보 과목 쌤이에요. 약간 요거 코딩. 지난 학기부터 과제를 안 낸대요. 냈더니 애들이 해와요. 근데 자기보다 잘해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내가 짠 거보다 더 깔끔하고 약간 과제를 과연 코딩 짜오라고 내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지금 고민 중이라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그래갖고 다음 학기 오늘 1학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고민스러운 거야. 어떻게 해야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고민해. 근데 잘 쓸 능력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필요할 것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제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시험은 보죠. 시험은 AI 못 쓰죠. 예, 시험 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조사하는 능력 생기부에서도 요거보다는 그러면 상향 편준화됐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세상에 무슨 새로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교수님이 고3짜리하고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줄기세포 최신 치료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암치료 표적 항암제 그걸 왜 고3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평가 입장이에요. 평가자예요. 넌 뭘 해봤니? 근데 그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니? 솔직히 평가자의 입장에선 진짜 네가 경험한 걸 묻고 싶은 거지 챗 GPT가 알려준 그 지식을 떠드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대로 상향 편준화 됐더니 거꾸로 진짜 AI가 아니고 도움이 없이 네가 진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의 질문으로 갈 거예요. 고등학교 자소서에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수학과학 한과형 수학과학 탐구사를 써야 되고요. 한송가고도 어디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어디? 과학 분야, 수학 분야 따로따로 800자. 그래갖고 수학과학 써야 돼요. 뭔가를. 외대부고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자기주도 학습 경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터넷 요약이 아니라 자소서에 진짜 네가 고민한 머릿속에서 그걸로 면접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기주도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해요. 이건 뭡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거 알고 싶어. 이게 목표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 후 평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다. 그러니까 꼭 오답노트나 학습 플래너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궁금증이 생겼어. 그럼 알아야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냥 실천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고 채팅에 물어보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 이제 이해했어 이거. 이게 누구의 도움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상가감수의 그 유도식을, 점화식을 다 이해했어, 수열에. 누구의 도움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이해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돼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서울대는 쉽게 써놨죠. 궁금했니? 깊이 찾아봤니? 그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결국 평가에서 쓰는 질문들은 긁어온 요약자료가 아니란 뜻이에요. 진짜 네가 머리에서, 네 머리에서 일어난 그것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여태. 이제 과학대회는 힘들어요. 발명품 대회 어떻게 해야 잘할지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해요, 그냥. 왜 참여율이 낮을까요? 네, 애들 머리 아파서요. 뭔가 아이디어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안 해요. 과학 토론은 참여율이 가장 높아요. 네, 편하니까. 솔직히 아무 준비 안 해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예요. 신청서만 쓰면 돼요. 날짜만 지키면 돼. 그러면 가서 친구들하고 잘하고 왔어 우리.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과학 토론 대회는. 물론 나 대상을 타야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남과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남들이 안 한 걸 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만들어 봤으니까 경험이에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력이에요. 안 된다고 울지 말고 너의 훌륭한 면을 보여줄 기회야. 자, 세상에 없던 거 만들려고 애들한테 그래. 야, 제발 욕심 낮추자. 막 거창한 걸 하면 우리 그러면 안 돼. 그건 박사 때 하자. 지금은 그냥 기존 거 조금 개선해도 우리한테는 훌륭해. 그 정도도 훌륭한 거예요. 난이도 높은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점 요소예요, 요즘. 번외지만 작년에 아니요. 작년에 아닙니다.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작년에 전 고3 가을에 되면 고3 애들이 꼭 두세 명씩 와요. 어떤 애냐면 그 요청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실험을 안 했어요. 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왜 썼니? 안 했는데 미치겠어요. 그 컨설팅 학생부 컨설팅은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던져줬지. 글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어야죠. 안 했으면 쓰지 말았어야죠. 근데 조언해 준 걸 그냥 한 것 같이 쓰는.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접 때 가려고 보니 이제 공포가 밀려오죠. 그런 애들이 1년에 꼭 와요. 그러니까 너무 잘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말. 얘는 너무 과하게 욕심냈다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갖고 발명품이든 과학자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상 타 그러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상 안 타도 돼. 하기만 해도 이게 도움이 된대. 그리고 뭔가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해보면 늘어요. 작년 그 다음 년도 늘어요. 과학토론 여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해결 방안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정보 처리 역량 신장하겠다고 하다 보면 써야죠. 문제는 두 번째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토론은 누가 합니까? 전교생 중에 3명 뽑아서 많이 뽑으면 6명 6팀 나머지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회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는 그냥 제 생각이고, 근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난 수업 안에서라도 준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애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안에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생성형 AI 사용 불가했어요, 작년엔. 본선대회는 뭐냐면 학교 대표가 돼서 예선이 뽑혀서 얘네들끼리 진짜 본선할 때
딱 앉혀놓고 애들, 서울시 애들 AI 사용 불가했어요, 작년엔. 단 무엇은 했을까요? 예, 검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보지 말고 그냥 네이버, 구글. 근데 그러면 뭐 다 된 거예요. 자, 질문. 지금 상황에서 과학토론에 생성형 AI를 도입할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제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네, 전국대회는 결정했습니다. 도입하기로. AI 활용 능력마저까지가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그것 처리를 왜냐면 여러분도 질문하시면 알잖아요. 질문했다가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질문할 때마다 답이 다르고요. 그리고 근거를 찾다 보면 거짓말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실험하다가 나 급해가지고 야 용량 얼마로 해야 되니 물어봤더니 0.02mm 하면 돼요 하고 실험을 했는데 야 어제 물어본 거 실패했어. 왜 그랬니? 그 용량 다시 한번 찾아봐.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곱하기 10배를 했어야 돼요.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 어제 나한테 답한 그 근거를 대. 그랬더니만 또 막 찾더니만 알려줘요, 링크를. 고2가 쓴 블로그를 참고해서 나한테 알려줬으니 참. 얘는 그냥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그게 또 능력인 거예요. 너 제대로 했니?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정보 처리 역량 중에 바로 AI하고 질문하는 역량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대에서 도입합니다. 제가 확답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는 어떻게 할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는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많은 학교들이. 근데 전국대에서 올해 해버렸어요. 그렇게 AI를 도입, 전면 도입. 서울시도 전면 도입.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도입할 거예요. 왜? 학교쌤이 편합니다. 자료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제만 내고 알아서 써줘. 그러면 훨씬 편해요. 선생님도. 채점도 아마 AI 도입할 거예요. 30명 거 넣고 30명 주세요 봐. 그걸 토대로 이제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저예요. 근데 진짜 왜 아무도 질문 안 하지? 왜냐면 이 과학토론대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나는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수업에 그냥 AI를 전면 도입합니다. AI 쓰자예요. 근데 알려주죠. 제대로 쓰는 방법을.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애들끼리 진짜 다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작년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검색 없이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한 학교가 있었고요. 이제 불편해요. 선생님이 힘들어요. 왜? 30페이지, 50페이지 자료를 만들어줘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힘드셔요. 그러다 보니 일부 학교는 논제만 줘요. 그리고 니들 알아서 찾아봐. 컴퓨터실에서 하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리고 요마저도 귀찮아. 서울시 논제 나오면 그걸로 2주 두고 써와. 올해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전면 도입으로. 그래서 저는 AI 전면 도입을 할 거예요. 아니야, 나 원래대로 해가지고 손으로 쓰고 싶어. 네, 그런 학원으로 가시면 돼요. 네. 학교 기출 2017년도에 바뀌면서 보면 지진 뭐 이거 찍을 것도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환경 문제 아니면 신기술이에요. 환경, 신기술. 2017년도, 18년도 하다가 19년도에 나오다가 20년도가 없죠. 예. 코로나 대회를 안 했어요. 다. 그래갖고 2020년도 또 하는데 대부분이 뭐 신기술 아니면 환경 쪽이에요. 2021년도 쭉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2017, 18, 19, 20, 5년 동안 모은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학교들이. 돌려막기. 그래갖고 더 이상, 그러니까 저 학교 때 썼던 논제, 그래갖고 더 이상 그냥 귀찮아요. 그래갖고 22년부터 모지도 않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이 근처 학교 거 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있는 쌤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 학교가 아니라 전 1년에 100명씩 했으니까요. 과학 토론을. 그렇게 2011도 해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나?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미치겠어요. 저하고 수업한 애들을 자기하고 수업했다고 막 우기고 막 적당히 걸러서 들으세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자, 과학토론 대회는 뭐 두 가지 해요. 분석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도 해야 돼요.
과학 상식도 필요하고요. 유학 능력도 필요해요. 아이디어 조출도 필요하고. 근데 이것을 기존의 머리 안에서를 끄집어냈던 것을 플러스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론은 개요서 연습하면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상하지 못해도 저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항상 발명품이든 과학토론이든 과학전람이든 남는 게 있으면 돼요. 바로 아까 말한 경험이 쌓이는 거고요.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쌓여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선행인 거예요. 진도만 빼는 게 아니라 3시간 할 거 1시간으로 줄였다. 그건 엄청난 역량을 늘린 거고요. 시험 시간을 확보한 거고요. 고등 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500타 나와야 된다고요. 자사고, 대입에 창의융합, 지식의 확장, 이제 면접이 그쪽으로 갑니다. 창의융합 쪽으로. 정해지 답이 없는 열문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잘할까요? 답은 해본 사람. 예, 저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늡니다. 내가 가장 고마워하시는 어머니가 이런 분이에요. 첫 번째, 상을 못 탔는데 문자가 오셔서 그래도 학생이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네, 진짜. 그 어머니가 제일 저는 내년엔 더 잘해드려야지. 그 어머니예요. 못 탔지만 학생이 배웠다고.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인데 중1 때 저하고 수업을 이제 개인 수업을 했어요. 중2 때 왔는데 또 개인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수업료 한 50% 정도 환불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도와준 게 별로 없고요. 혼자 너무 잘하는 거니까 자료조사 잘하고 혼자 실험 이렇게 하니까 혼자 막 저 구석에서 혼자 실험하고 있고. 어머니 제가 아마 수업도 반밖에 안 해서 50%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하신 어머니였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 작년에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올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환불이 아니라 감사합니다죠.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도 많아요. 과학전라면은 석박사 논문 제가 다운그레이드 해도 전 훌륭하다고 그래요. 이거보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해서 그냥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차별성. 저 박사들은 5천만 원짜리 기계 싸는데 투닥투닥 10,000원짜리로 뭔가 만들었어. 그게 창의력이고 그게 분석력이에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해요. 주제에 대한 창의성보다 실험 방법에서.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수행평가가 도움되고 결국 입시에. 그래서 탐구보고서 이 친구도 그냥 우연찮게 그런 건데 휴문고 나왔고 서울대 의대 재작년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 쓴 탐구보고서 2개를 고등학교 가서 잘 써먹었어요. 하나를 3개로 쪼개서 1학년 1학기 자료조사. 과학전람 하면 처음에 이론적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선행연구. 자료조사한 거를 1학기 때 뭔가 자료조사한 거 아까 수행평가 쭉 있었잖아요. 냈어요. 2학기 때 실험을 4개를 냈는데 2개를 쪼개서 1차 실험 2학기 때 넣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보안 실험. 그래갖고 자료조사하고 실제 실행을 하고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렇게 2개를 중학교 때 한 걸 6개를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한 게 진짜 도움이. 왜? 어떤 도움이? 시간을. 그리고 중1이 할 수 있는 실험과 고3이 할 수 있는 실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단 영재고 과고를 제외하고. 자사고 가도요. 여기 경기고하고 뭐 해도 장비가 똑같아요. 그리고 장비 막 빌려주지도 않아요. 자꾸 실험 쪽에서는 진짜 중1과 고3이 되게 근처에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어요. 바로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2개를 해놓으면 6개가 된 거예요. 6개 수행평가가 준비된 거예요. 어떻게든 하세요. 저하고 하든 오픈 수업을 하든 개인 수업을 하든 아니면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탐구는 가장 훌륭한 탐구는 그건 같아요. 엄마하고 둘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 탐구. 단 자기 주도예요. 학생 주도가 엄마가 조금 도와준.
가장 안 좋은 탐구는 엄마하고 또 한 탐구예요. 예, 아이디어 엄마가 내. 야, 이거 자료조사 엄마가 해. 야, 실험도 엄마가 해. 마지막 사진 편집과 보고서도 엄마가 해. 네, 차라리 학원 보내는 게 나아요. 최선과 최악은 아주 근처예요. 예. 차라리 저한테 오면 자료조사는 전 절대 안 해줘요. 네가 무조건 해와야 돼요. 탐구동기 절대 안 써줘요. 근데 그것도 써봐야 들어요. 어떤 친구 처음에 세 줄 쓰다가 나중에 반페이지도 써요. 오, 너 1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데? 아, 제가 좀 되죠, 이젠? 그러면서 애들이 성장한 걸 느껴요. 뭐, 이런 데 보시면 되고요. 아, 이런 과학, 발명품 대회, 과학 토론 대회, 과학전람회, 어디다 써먹지? 네, 상을 받으면요. 전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전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둘째 날이 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넷째 날이 되면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걸로 끝났다는 뜻이에요. 입시에 직접적으로 상 하나 탔다고 해서 뭐 뽑아가고 없어요. 다 무엇이 남는 거예요? 그 경험과 활동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잘합니다. 아까 그 친구 같이 훌륭한 그 학생 같이 속도가 빨라져요. 해봐야죠. 근데 안 해보면 고등학교 가서 또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자녀분들 도와주지 마세요. 지금 이제부터 손 떼세요. 네가 해야 돼. 도와주면 고등학교 가서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 과목당 2개에서 3개입니다. 수행평가.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한 학기에 20개입니다. 1년이면 40개고 3년이면 100개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해줘요? 돌아버려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면접에서 그걸 확인하니까요. 그래갖고 아까 말한 누가 써준 거 갖다가 면접에서 들어갈 때 저 질문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이 한 거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진짜 했어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죠. 결국 저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랑 좀 할게요. 작년에 개인 수업 발명품 9명 했고 오픈 수업 과학토론 9팀이니까 곱하기 2죠. 예, 한 70명 했네요. 뭘 찍으세요? 그런 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긴 하니까 그러면 찍어요. 인대수쌤 소개하려고. 인대수쌤 이런 분이야. 근데 객관적인 자료를 줘. 그러면 그러면 찍으세요. 과학전람회 24팀 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고등이고 나머지 다 중등이에요. 어머니들 그래요. 혼자 20팀, 30팀?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과학전람회 6월 되면 안 받습니다. 다른 학원은 7월부터 받아요. 저는 6월부터 안 받아요. 왜? 7월에 받아서는 그 3주, 4주에 뭐 한다는 거 안 돼요. 그냥 4, 5, 6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한두 명 받죠. 또 아는 애들. 그렇게 해서 저는 2, 30팀 합니다. 그래서 6월 초 되면 더 이상 개인 수업 못 받아요. 그리고 애들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이런 걸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유튜브 찾아보지. 3주 남았는데 하자. 이건 또 다른 학대예요, 학대. 3주 남았는데 하라고 하는 거 과학적 학대라고 하지 마세요. 오픈 수업도 합니다. 생기부 탐구가 고등학교, 아까 세특에 들어간 실험들. 하고 저는, 고등이 더 많아요. 오픈 실험 특강, 저는 작년에 내가 사랑했던 수업이 한 200명 정도가 실험 특강인데, 제가 이런 개인 수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그리고 애들이 그래, 거창한 막 20페이지 보고서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해봐. 그게 오픈 실험 특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무슨 실험 와서 그냥 해보고 보고서 5페이지 쓰고 그림 넣고 결과 분석해보고 동기 알아서 쓰고 5페이지짜리. 저는 그 수업을 대치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2016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데 작년에 되게 잘 됐어요. 이제 어머니들 아시는 것 같아요. 자료조사한 것보단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힌 게 지금 고등학생들 얘기예요.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자소서 면접도 저렇게 합니다. 상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과학토론 몇 팀이 상을 탔을까요? 7팀입니다. 근데 2팀은 멀리 있는 애들이에요. 서울 이쪽이 아니라 약간 서울에서도 저 외곽.
야고 걔네들은 선생님이 찍어요. 야, 전교 1, 2등 빨리 쏘와. 야고 2명은 좀 제외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 동네 애들이에요. 7팀. 야고 7팀 중에 5팀이 탄 거예요. 왜?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AI를 잘 써서예요. 다 다르가면서 저는 도움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런 아이디어 내는데 도움을 너무 받은 거예요. 자꾸 9팀이 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혼자의 역량이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과학절름에도 제가 세봤어요. 11팀 탔어요. 아, 별로 안 되네? 이렇게 느낌이지만, 과학절름에 어떤 학교는 1명 주고요. 저 중동중은 3명밖에 안 줘요. 단대부중 좀 많이 주고. 맥시멈이 20%인데, 어떤 학교는 진짜 5%, 10% 한두 명밖에 안 줘요. 하고 10% 확률이에요. 근데 50%면, 자, 이제 마지막 컷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는 부딪혀야 문제가 생겨요. 부딪혀보면 문제가 부딪히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를 혼자,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가 떠오르죠? 독립적인 사람을 키울 수 있는가? 협업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공동체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